박성원 기자입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처럼 성 도착 증세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들이 화학적 거세에 2011년 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치료 명령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모두 16명입니다. 출소 2달 전부터 약물을 투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50대 남성 A씨가 이 중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됩니다. 이딴 성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비교적 형기가 짧아 첫 집행 대상이 됐습니다. 기본권 침해 논란 속에 최근 화학적 거세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화학적 거세 결정 없이 치료 감옥 판결만 받고 모욕하다 법무부 명령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는 8명인데 이 중 6명을 조사해봤더니 1년 만에 성적 관심과 행동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재범도 없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줄이고 성 기능까지 약화시키지만 치료가 끝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 3년 정도 했대도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끝난 뒤에도 정신과적 치료 등 장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새해 해맞이 여행 가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도로 상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언제 어느 구간이 가장 막힐지 김장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요금소 하루 일찍 해맞이 여행에 나선 차량과 해변길 차량이 겹치면서 평소보다 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보다 3%, 새해 첫날은 20% 이상 더 늘어 원활한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연휴가 시작되는 1일 정오쯤 이천과 여주 구간이 가장 붐비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소요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경부선은 오후 1시쯤 안성과 목천 구간의 정체가 가장 심하고 부산까지는 5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 행렬은 어느 정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튿날인 토요일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20분, 부산에서는 5시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이어진 정체는 그 다음날 늦은 시간인 밤 10시, 여주 11시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2일인 토요일 충청 등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여 교량이나 그늘진 곳은 결빙이 우려되고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앵커에는 오늘은 올해의 사고, 그 이후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5살 내기를 품고 구조된 20대 엄마. 전신 화상을 입고 결국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부터 내일 아파트는 대표가 하나뿐인데 그 1층에는 방화문 없이 이렇게 유리문만 있었습니다. 다른 1층의 방화문도 자동과 같은 장치가 없어서 연기와 불꽃이 막힘없이 번졌습니다. 피난용 난방기가 설치된 통로에는 에어컨 시대지 마셨을 거야? 옆 건물과의 간격은 좁고 외벽도 불에 장악하는 데들이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재 이후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6층 이상 건물 외벽에 불에 타지 않는 화재를 쓰도록 했고요. 이 건물 간격 기준도 최대 6m 더 강화됐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건물인데 이경미 기자가 현장을 참석했습니다. 안전 진단을 거쳐 보강공사와 외벽공사 중인 의정부 아파트입니다. 현재 당시 스티로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번진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외벽공사에 쓰이는 단열재는 여전히 스티로폼 소재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자재를 쓰도록 한 건 신축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 자체만 가지고 그거 불이 붙이면 되게 힘들죠. 페이스커 거예요. 화염과 유독가스가 밀려들면서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한 1층 출입문 역시 방화문이 아닌 유리문으로
난다면 또 취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관할 지자체는 보강공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1층 방화문 설치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했던 강화도 슬램핑장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중학교 동창인 두 아빠가 아이들과 놀러 갔다 변을 당했는데요. 당시 보도 영상입니다. 순식간에 텐트 전체로 불집니다. 지수대야로 물을 떠서 구워보시죠. 이 역시 인재였습니다. 이 플랜티션은 사료상의 5세대 용지였습니다. 미신고 시설이었고요. 처음 불이 시작된 텐트 안의 전기 패널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고 설치한 시공업자 역시 무자격이었습니다. 이 텐트는 방염 처리가 안 된 값싼 제품이었고요. 3개의 소화기는 모두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정부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 나세훈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캠핑장. 겨울이지만 텐트가 빼곡히 들어섭니다. 텐트 안에선 가스난로로 추위를 녹입니다. 한번 봐야 가속과 매트를 펴면 전체 소비 전력이 기준인 600와트를 넘습니다. 따르면 불을 먹습니다. 으쌰. 자, 좋죠? 좋나? 이런 것도 잡고, 이런 것도 잡고, 그리고 좀만 하다가 나가서 나가요. 그 다음에는 나가다가는 이거 풀렸을 거예요. 이걸 열리고 배터리가 이불을 섞어내요. 섞어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이걸 해야겠는데. 위에 보이네. 이거 있었어. 최신 버전입니다. 하나 넣고 이렇게요. 되겠다. 제가 음주를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는 방법까지 쭉 한 거예요. 이제 없어요. 있습니다. 헐! 또 있네? 특수한 거밖에 없는
잠시만요. 편집 스킵. 자, 어떻게 사? 아, 결제로? 난 결제 안 돼. 어차피 버그인데. 어떻게 할 때? 뭐 할까요? 일단 이거 사고. 아, 이거 됐네. 이제 여기서 게임 말고 예? 예? 위에 있네. 위에 완벽한 우주를 보여드릴게요. 우주로 다음 주에 봐요. 안녕.